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본토 펀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중국 본토 펀드는 대한민국의 1호 QF 펀드로 중국의 이제 중장기적 구조적 성장과 추이를 같이 하고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중국 본토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매니저님, QP 펀드요? 좀 생소한데요. 혹시 어떤 펀드인가요? 네, 중국 정부가 적절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기관 투자자에게만 주는 중국 주식이나 채권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인데요. 중국 주식시장은 중국 본토 증시와 홍콩 증시로 나뉘어져 있는데 QF는 중국 본토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외국 기관 투자자한테 주는 자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매니저님, 올해 1분기 중국 시장이 부진한데 혹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 특히 1월까지 리오프닝에 따른 중국의 경기 회복과 부동산 규제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기대감으로 증시가 급등하였는데요. 경기의 개선 속도가 예상치를 하회하고 또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소폭 둔화가 되면서 2월부터는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경기 부진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사실 올해 3월 양회에서 중국 정부가 5%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였는데 작년에 낮은 기저를 감안하면 개입보다는 경기의 개선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시장은 해석하였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이어지는 부진한 경기 상황에 대응하고자 인민은행은 6월 16일 금리 인하를 단행했어요. 이는 중국 정부가 경기 회복 추세를 관망하기보다는 개입을 하겠다는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또한 경기 회복의 속도가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방향성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경기 회복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정책의 기조 변화는 투자 심리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럼 향후 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최근 미국도 금리를 동결하면서 인민은행도 금리를 인할 여지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2%로 미미한 상황이어서 더불어 이제 경기의 지표 개선이 예상보다 늦었던 점 그리고 과거와 달리 확대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들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금리의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에서 중국 본토 펀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앞으로 하나 중국 본토 펀드의 운용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해당 펀드에서 가장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있는 세 개의 섹터는 IT, 산업재, 소비재입니다. 기술 혁신과 경기 사이클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IT 업종 같은 경우는 20% 가까이, 그리고 경기 회복 수혜를 볼 수 있는 경기 소비재도 5% 이상, 필수 소비재는 16% 정도, 산업재는 12% 정도의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먼저 빅테크 기업들의 챗 GPT 열풍에 중국 테크 기업들도 가세하고 있어 광 모듈을 비롯한 관련 밸류체인 중국 기업들의 수주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챗 GPT 도입에 따른 안보 모니터링 수요에 따라 인터넷 보안 수요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경기 회복의 체감도가 낮아지면서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었지만 중국 가계의 저축은 재작년 대비해서 17.8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저축이 증가한 상황에서 보험 판매가 증가하고 또 향후에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그럼 중국 본토 펀드의 IT 및 산업, 소비재 대표 기업들 하나씩만 최근 동향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IT 업종에서 비중을 제일 높게 가져가고 있는 종목은 중국의 최대 광 모듈 생산 기업인데요. 주 고객은 엔비디아, 메타 등 해외 선두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들의 AI 열풍이 불고 있고 GPU 한 개당 2개에서 3개의 800기가 광 모듈이 필요한 상황으로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주문 확대가 지속되고 있어 올해는 70만 개, 내년에는 7에서 800만 개 정도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업종에서 가장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있는 기업은 고가 백주 기업 마오타이입니다. 마오타이요? 네. 그 중국 술 아닌가요? 네, 맞아요. 마오타이는 대표적인 이런 럭셔리 고가 백주인데요. 지금 채널 재고는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재고 수준은 낮은 상황이고 5월 홀세일 가격 또한 2,840에서 2,880원 수준으로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하면서 수요가 견조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매출 성장 목표치인 15%를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어 사실 불확실성이 높은 이런 상황에서 높은 실적 가시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산업재 내에서는 2차 전지 배터리 기업인 CATL이 1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29%, 558% 신장하였고 특히 마진이 작년 대비해서 1%포인트 정도 확대되었습니다. 6월 21일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세 할인 혜택을 돌아오는 2027년까지 연장하여 2025년까지는 차량당 3만 유엔 한도에서 100%, 그리고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차량당 1.5만 유엔 한도에서 구매세 50%를 할인해주는 정책이 발표되어 이는 중국 전기차 수요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니저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럼 동펀드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먼저 세부적인 정책과 경기 그리고 실업률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현재는 소비와 산업재 비중은 상대적으로 하향하여 IT 업종의 비중을 상향하였는데 핵심 종목에 대한 비중 재확대 시점은 경기와 산업 정책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도시와 민영 부동산 기업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상황으로 저희 펀드는 리스크가 높은 중소 그리고 민영 부동산 기업과 지방정부 부채 관련된 리스크 노출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는 지양하고자 합니다. 매니저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반기 전망에 대해 주목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부 정책은 여전히 중국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분기별로 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7월 정치국 회의에서 정책 방향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또한 하반기 인민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시장의 관심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미중 고위급 만남으로 향후 미중 관계가 단계적으로 완화가 가능할지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분위기가 완화되면 차츰 미중 정상이 만날 가능성도 있겠네요. 매니저님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미국의 중국 견제라는 큰 방향은 당분간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루어진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은 양국의 대화의 창구가 다시 재개가 됐다는 것에 의미가 크고 양국 간의 긴장이 단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매니저님 중국 시장에 대한 동향과 중국 본토펀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주셨는데요.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댓글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다음에 매니저님께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니까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